누구세요?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나라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진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 중 하나인 판빙빙. 그런데 그런 그녀가 팬들의 눈앞에서 4개월 동안 감쪽같이 사라졌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중국의 인기 아나운서 추이 융위안의 폭로로 판빙빙의 탈세 혐의가 폭로되며 중국 당국은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판빙빙의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죠. 그리고 1개월 후 갑작스럽게 판빙빙은 실종됐는데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녀의 행방에 그녀의 팬들이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가슴 졸이고 있었죠. 다행히도 실종된 지 4개월 만에 판빙빙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는 1,4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어떻게든 납부하겠다고 밝히며 자숙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도 중국에서의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던 판빙빙이 최근 한국에서 그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올해 6월부터 방영이 시작된 한국 드라마 인사이더에 판빙빙이 출연하기 때문이죠. 촬영을 마치고 얼마 전 중국으로 귀국했다는 판빙빙. 만약 또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딱하면 사람이 사라지기 일쑤인 중국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말실수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중국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실종된 중국인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마윈. 우리나라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로 나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이자 일명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마윈. 대성공을 거두며 중국인 최초로 포브스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하고 금융부문 자회사 엔트그룹을 세계 최대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중국의 최대 부호인 그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발견됐던 것은 2020년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서밋 연설.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마윈은 중국 정부의 보수적인 규제를 꼬집어 뒤떨어졌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중국 당국의 호출을 받은 마윈은 예약 면담을 받게 됐고 그 이후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죠. 사람들은 마윈이 도망쳤다, 아니다, 감옥에 갇혀있다 등의 추측들만 쏟아냈지만 그의 행적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지 석 달 만에 화상 연설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마윈. 실종되기 전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은 어디로 가고 중국 기업가들은 국가의 비전에 봉사해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실종되어 있던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마윈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고작 정부에 대한 비판 한 번 했을 뿐인데 마윈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가 중국의 제재를 받아 자리를 오랜 기간 비운 탓에 불과 1년 만에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무려 400조 가까이 증발한 것인데요.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2022년 5월 마윈이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됐다는 설이 제기되며 또다시 알리바바의 주가는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체포된 마 씨가 마윈이 아닌 30대 회사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나 싶었지만 이때 떨어진 주가는 한동안 회복되지 않았죠. 결국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갈 정도로 돈을 벌었던 부자도 중국 정부의 입김 한 번이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되어버린 마윈. 그 강직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중국의 백기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을 보면 중국에서는 소신 발언 한 번 하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2위 천추스. 오디션 프로그램 나는 연설가다에 참가해 준우승을 하게 되며 중국 내에서 인지도를 쌓게 된 중국의 변호사 천추스. 2019년에는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중국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직접 취재하는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한을 비롯한 중국의 도시들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자 천추스는 그 즉시 우한으로 발을 옮기게 되죠. 중국이 말하지 않는 우한의 실태를 보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자신이 겪은 진실들을 폭로하던 천추스는 2020년 2월 새벽 돌연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천추스의 가족에게 천추스는 강제 격리에 들어갔다
라고 통보했지만 천추스의 친구인 이종 격투기 선수 쉬 샤오동은 천추스는 우한에 들어간 이후 단 한 번도 체온이 36.6도를 넘긴 적이 없었다라며 그가 격리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죠. 설령 코로나로 인해 격리됐다고 해도 길어야 한 달이면 돌아와야 하는데 격리됐다던 천추스는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천추스가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고 5개월이 더 지나 무려 1년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의 친구 쉬 샤오동은 방송을 통해 천추스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 곧 턱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며 천추스가 실종 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이 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600일 만에 유튜브 방송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한 천추스는 사라지기 전과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어떤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라고 말하며 폭로를 일삼던 그의 입이 완전히 다물어진 것인데요. 천추스를 이제는 다시는 유튜브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그는 최근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며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전에 속 시원하게 폭로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복싱을 관람하거나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영상들만 업로드되는 중이라고 하죠. 우리도 아쉬운 만큼 그도 입이 근질근질할 텐데 얼른 그가 속 시원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1위 런즈창. 우리나라에 금수저가 있다면 중국에는 붉은 수저가 있죠. 홍얼다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주역인 공산당 가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홍얼다이들은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계층인데요. 그 중에서도 홍얼다이에서 중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 런즈창 회장은 더 특별한 존재였죠. 중국 정부에게 충성을 바치는 언론들을 비판했다가 팔로워가 3,700만 명에 달하는 SNS 계정이 폐쇄되기도 하는 거침없는 행보로 인해 그에게는 대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이 어찌나 강했는지 중국 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대포를 빵빵 쏴대는 런즈창에게 중국 정부는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지식인의 비판을 허용하라 라는 입장을 표명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일까요? 그가 중국 주석을 벌거벗은 채 황제라고 우기려 하는 광대라고 비유해버리자 중국 주석의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버렸죠. 결국 런즈창도 실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붉은 수저 재벌마저 말 한마디에 연락이 두절되자 그래도 런즈창 정도 되는 사람인데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런즈창은 사실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조사의 결과 무려 징역 18년형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하죠. 심지어 중국 정부는 그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선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런즈창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은 횡령, 뇌물, 직권남용으로 런즈창은 하루아침에 공산당 지위마저 박탈당한 채 법정으로 호송됐는데요. 이런 런즈창의 모습을 보고 중국 정부를 욕했다간 붉은 수저고 뭐고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또 다른 홍얼다이의 핵심인 왕치사는 최근 중국 주석 앞에서 설설기며 항복을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휴, 말 한마디 못하는 중국 최고 부자로 사느니 저는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래요. 중국에서 시행 중인 세서미 크레딧은 일종의 신용평가 시스템인데요.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각종 혜택들이 쏟아지지만 만약 낮다면 취업이 힘들어지는 등 각종 페널티가 따라붙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세서미 크레딧의 평가 항목에는 무려 친구 관계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에 반하는 게시글을 SNS나 인터넷에 올리면 크레딧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크레딧이 떨어진 사람과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 역시 크레딧이 떨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구조라 사실상 전국민 검열 시스템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크레딧이 낮은 사람은 기차와 비행기 이용을 금지시킨다는 제도까지 시행되며 중국은 오로지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정말 보면 볼수록 이게 나라가 맞나 싶습니다.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